새벽 공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2025년 6월 18일, KBS 1TV 본관 지하 계단에선 아침마당 제작팀이 마치 설날 특집 연휴편이라도 준비하듯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날은 설도, 추석도 아니었다. 수요일, 그것도 방송사 내부적으로 평일 중 가장 뉴스가 빈약하다고 불리던 수요일이었다. 그럼에도 촬영 동선엔 레드카펫이 깔려 있었고, AR 스태프들은 스튜디오 천장에 최신형 볼륨 라이트를 임시로 매단 뒤 서로의 무전기를 두드리며 이 정도면 밤 10시 뮤직뱅크여도 되겠다는 농담을 주고받았다. 단 한 사람. 빈예서. 그 세 글자가 불러온 풍경이었다. 카메라 리허설은 오전 7시 10분에 시작됐다. 붉은 아이언 게이트 뒤에서 대기하던 120여 명의 방청객 가운데 일부는 새벽 4시부터 대기표를 받기 위해 줄을 섰고 일부는 지역 팬클럽 버스를 타고 새벽 고속도로를 달려왔다. 제작진은 애초 40석만 오픈할 계획이었지만 대기줄이 건물 주차장까지 이어지자 무대 뒤편 장비 공간까지 의자를 들여놓자는 초강수를 뒀다. 그럼에도 입장하지 못한 팬들이 KBS 신관 광장에 돗자리를 펴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스트리밍을 시청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마치 여의도 한복판이 작은 페스티벌 현장이 된 듯했다. 리허설이 끝나자마자 빈에서는 음향 콘솔 앞으로 곧장 걸어갔다. 엔지니어가 모니터는 충분히 잘 들리느냐고 묻기도 전에 자기가 직접 귀에 외지 이어폰을 꽂았다 빼기를 반복하며 EQ 대역을 조정했다. 20년 차 음향 감독 오상현 팀장은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친구는 가수라기보다 사운드 디자이너라며 웃었다. 실제로 예선은 일부 오프닝 곡 천년아를 무반주로 부르기로 해놓고 현장 마이크 세팅을 스테레오 줌 마이크 플러스 오버헤드 룸 마이크 이중 구조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공기를 담아내겠다는 예능 프로그램에선 거의 시도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8시 24분. 흰 재킷과 검은 와이드 팬츠. 단 한 줄도 장식 없는 검은 슬리브리스. 그날 그의 의상은 평소 무대의 화려함과 거리가 멀었다. 불필요한 시각 요소를 모두 걷어내야 노래만 남는다는 그의 주문이었다. 실제로 카메라 리허설 중에 들고 있던 반짝이는 핀 마이크도 무대 직전에 블랙 무광 본드 테이프로 감싸 톤을 죽였다. 빛이 반사되면 감정선이 깨질까 봐요. 그 사소한 선택은 이후 음악은 빛이 아닌 그림자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평론가의 칼럼으로 이어졌다. 생방송 카운트다운 10초 전 큐시트에 없던 일이 벌어졌다. 25여 년 차 메인 MC 김재원 아나운서가 갑자기 대본을 아래로 내리고 고개를 숙여 예서에게 당신의 시간을 우리에게 내어줘서 고맙다는 짧은 멘트를 속삭인 것. 무선 이어폰을 통해 이를 들은 FD가 깜짝 놀라 대본에 없는 인사를 알려줬지만 김재원은 대본보다 솔직해야지라며 웃었다. 큐시트 첫 줄은 MC 인사.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였지만 김재원은 첫 소절을 이렇게 바꿨다. 오늘 KBS 아침마당은 빈예서를 위한 무대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전파를 타자 댓글창엔 이 폭발했고 SNS 해시태그 샵사인 빈에서 아침마당이 불과 3분 만에 실시간 1위에 올라섰다. 무반주 천년아는 첫 소절부터 달랐다. 무의식적 바이브레이션을 과감히 덜어낸 직선음. 하지만 끝에서 미묘하게 구부러지는 호흡. 고음으로 치달을 땐 발성보다 공명. 공명보다 호흡이 먼저인 듯했고 카메라는 그가 정면에서 살짝 고개를 떨궜다 올릴 때마다 목 근육에 서린 미세한 긴장을 잡아냈다. 화면 속 그의 눈빛은 마치 자신에게조차 비밀로 하던 이야기를 꺼내놓는 순간처럼 깊게 젖어 있었다. 네트워크로 전송되는 오디오 신호의 RMS 레벨은 평소 출연진보다 2dB 낮았지만 시청자 체감 음량은 훨씬 크게 다가왔다. 엔지니어들은 진공을 울리는 사람이라는 새 별명을 그에게 붙였다. 이후 이어진 빙점, 만해문해, 말리꽃은 각각 다른 시공간을 소환했다. 7080 통기타 라이브 클럽의 담배 연기, 전축 위에서 느리게 돌아가던 EP판, 그리고 이른 새벽 서울역 대합실의 통로 스피커. 각 곡마다 브라스 섹션 대신 하모니카,
일렉 기타 대신 아코디언, 스탠다드 드럼 대신 톰톰과 빗소리 샘플을 배치한 것도 예서의 디렉팅이었다. 2시간이면 작은 연극 2편을 동시에 올릴 수 있어요. 그만큼 서사를 촘촘히 배치해야 해요. 그는 노래를 곡이 아닌 장이라 불렀다. 가장 많은 화제를 낳은 건 역시 신곡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였다. 작곡가 조영수는 방송 출연을 극도로 꺼리지만 이날만큼은 76회차 전국 투어, 리허설을 중단하고 스튜디오 청중석 1열에 앉았다. 그의 옆자리에 선 KBS 예능국장이 직관했고 조영수는 노래가 끝나자 기립박수도 잊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생방송 기자석에 있던 한 스포츠지 기자가 이건 PR 기사가 아니라 문화유산 기록물이라며 사비로 악보를 구입했다는 후문. 시청률은 실시간으로 고공행진했다. 한국리서치 라이브 패널 장비가 3분 단위로 내려주는 수치에서 8시 47분 타임코드 어제도 너였고 첫 후렴구가 끝나자마자 18.4%. 여기에 65세 이상 여성층은 28.2%까지 치솟았다. 방송사 간 경쟁보다 더 중요하다는 온라인 동시 시청자 수는 KBS 공식 채널에서 28만 4천 명을 찍었다. 이는 2022년 대통령 후보 토론 생중계 기록을 뛰어넘은 수치였다. 방송 말미, 김재원 아나운서는 대본에 없던 멘트 두 번째를 내뱉었다. 방송 예산, 광고, 시청률 커버를 일절 언급하지 않고 빈에서 이 2시간은 우리 모두의 시간을 이자에 얹어 당신께 돌려드린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미련 없이 쓰셔도 됩니다. 순간 스튜디오 조명이 낮아지고 로컬 플로어 스피커에서 잔향이 흘렀다. 빈에서는 답 대신 인이어를 빼내고 무대 중앙에 놓인 의자에 앉아 청중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 시간이 언젠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다시 재방송될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아무런 연주도, 박수도, 자막도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기이할 만큼 컸고 스태프들은 서로 무전기를 꺼둔 채 그 소리 없는 대사를 통째로 방송에 실었다. 방송이 끝나고 생긴 일들은 또 하나의 전설이 됐다. 70여 개 지역 시청자위원회에 재방송 편성해달라는 메일이 폭주했다. KBS 온디맨드 서비스 서버가 23분 동안 부분 접속 장애를 일으켰다. 대학로 소극장 세고지 빈에서 홀로그램 시청 상영회를 예고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빈에서 아침마당 방청 인증 팔찌가 최고 9만원에 거래됐다. 한 모바일 통신사는 빈에서 EC-1000 데이터 풀이 요금제 아이디어를 사내 공모에 올렸다. 평론가들은 트로트 이상의 트로트, 대중음악과 국악, 가요와 성악 사이의 미지 장르 등 세 카테고리를 제안했고 다음날 문화부 장관 브리핑에선 국립극장과 협업 형태의 TV 공연 뉴포맷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왔다. 이 모든 파괴력의 중심에 말 많지 않은 남자 빈에서가 있었다. 생방송 당일 저녁, 그는 자신의 개인 채널에 33초짜리 클립 하나만 올렸다. 감사합니다. 자막 위로 객석을 쓱 비추는 롱숏분. 자평도, 소감도, 후일 트레일러도 없었다. 팬들은 댓글로 언제 팬미팅 열리나요? DVD 나오나요? 신곡 음원은? 이라고 묻고 또 물었지만 돌아온 건 다음날 새벽 5시 업로드된 짧은 음성 라이브였다. 새벽 공기가 좋네요. 오늘도 잘 자요. 고작 그 한 줄 팬들은 다시금 환호했고 그 음성 파일은 12시간 만에 스트리밍 100만 회를 찍었다. 그렇게 빈에서는 또 한 번 노래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세상을 움직이는 역설을 증명했다. KBS는 전설의 수요일로 명명하며 부서 회의록에 특별 마크를 달았다. 음악 전문 채널은 그의 호흡과 눈빛, 관객 반응의 밀도를 측정해 3분 40초마다 한 번씩 심박이 튀어오른다는 분석을 내놨다. 심리학자는 집단 감정 동조 현상을, 음향학자는 공명 주파수 공진을, 사회학자는 68세 어머니와 22세 딸이 같은 노래로 울었다는 데이터를 들이밀며 논문을 예고했다.
그리고 묻는다. 다음은 어디일까? 일본 내시키홀, 런던 로열 앨버트홀, 아니면 다시 여의도 그 작은 스튜디오. 빈에서는 여전히 묵묵히 악보를 넘기며 말한다. 무대는 장소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먼저 완성되어. 그러니 우리의 다음 질문은 아마 이렇게 바뀔 것이다. 우리 마음이 또다시 그를 부를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 우리가 다시 울고 웃을 준비가 되어 있는 한, 그는 언제든 시간과 공간을 넘어 돌아올 것이다. 그게 2시간짜리 아침 생방송이든, 밤하늘 야외 특설 무대든, 또는 단 3분짜리 골목길 버스킹이든. 빈예서가 증명한 건 단 하나였다. 노래는 스포트라이트가 아닌 심장박동으로 빛나며, 무대는 화려한 세트가 아닌 고요한 숨결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진실 앞에서 방송사도, 시청자도, 평론가도, 세대 간 장벽도, 그 무엇도 묵묵히 박수칠 수밖에 없다는 것. 2025년 6월의 그 수요일, KBS 아침마당은 정확히 그 사실을 한 획으로 새겼고, 우리는 빈예서라는 장르를 또 한 번 눈앞에서 목격했다. 전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형이다.